이번 시간에는 어근 van과 vent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van하고 vent는요, 라틴어고요. 영어로 따지면 가까워지는, 다가온다는 뜻이 있고요. 없던 것이 위로 불쑥 돌려서 나온다. 즉, 없던 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툭 튀어나온다, 나타나다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come은 오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A하고 B가 있을 때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한쪽이 가서 B가 가든 A가 가든 서로 이 극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come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없던 것이 다가오거나 나타나는 걸 turn up이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경우에 가까워지거나 오거나 없던 것이 나타나거나 발생하거나 이런 뜻을 갖는 말들입니다. 이 van과 vent가 들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는 벤처가 가장 친숙할 거예요.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쓰니까요. 벤처기업하고 이벤트가 있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뜻은 뭐였냐면 벤처는 뭔가 불리한 걸 알아요. 위험할 수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툭 튀어나간 겁니다. 다시 내가 회사에 다니다가 집이 아니고 회사라고 칩시다. 여기 다니다가 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할 줄 아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걸 벤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없던 것이 툭 튀어나가는 거, 나타나는 거, 요거를 벤처라고 하고요. 이런 상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모험도 되고요.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는 투기가 벤처라는 사실, 모험적 사업 또는 투기, 요게 가능한 겁니다. 물론 동사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뭔가를 하다라는 뜻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event는 요게 바깥으로잖아요. 이가 바깥으로니까 이것도 바깥으로 뭔가 툭 튀어나온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발생하는 거 요걸 가리키는 게 event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없던 일이 갑자기 생겨요. 사건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또는 사건이 아니라 좋은 일일 땐 행사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백화점 행사 이벤트가 뭐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 할 때 그 경기 이것도 가능하죠. 자, 없던 일정이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약속을 잡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벤트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 경기라고 쓰기도 하고요. 아시는 단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circumvent는 키루쿰이라는 자 물고기의 눈에 해당하는 여기에 키루쿰하고 벤트가 붙었어요. 키루쿰은 서클이라는 뜻이죠. 서클 따라서 주변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주변 360도 이걸 키루쿰 서클이라 그래요. 주위란 뜻입니다. 그러면 서컴벤트는 주변을 오긴 오는데 어떻게 보면 빙빙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냥 직선으로 오면 될 텐데 빙 둘러 말하거나 또는 빙 둘러 피하거나 이렇게 주변을 빙 돌아서 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로 빙 돌다를 우회하다고 하죠. 우회하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직선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것. 이걸 circumv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하다, 피하다, 피해가다 뭐 이렇게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클리어 해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prevent.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 말까지는 아니고 아주 많이 쓰는 중학생 단어죠. 먼저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앞서서 먼저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을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철에 독감 주사를 맞죠? 독감. 그럼 독감보다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럼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독감보다 약간 귤을 몸에다 집어넣음으로써 그 면역성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미리 먼저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먼저 와 있는 걸 예방이라고 하죠. 남보다 남의 것보다 누구보다 더 먼저 와 있다라는 뜻에서 예방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다, 방지하다, 뭐 예방하다 이런 뜻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4개가 이렇게 뭉쳐있네요. 클리어 한번 해보고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advant겠네요. 자, advant는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누구누구에게 느닷없이 툭 튀어나와서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출현, 등장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시대의 도래 이런 거 있잖아요. 느닷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 advent라고 하고 어드벤트보다는 발음이 advent예요. advent 이렇게 읽으시는 게 맞고요. 다음에 adventure 그러죠. adventure 이건 어느 쪽으로 툭 튀어나가서 다가오는 것 그런 걸 아까 venture처럼 모험이라고 그랬죠. adventure 같은 말입니다. 모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서 모험 또는 아까 보신 것처럼 투기라는 뜻이 있는 거죠. 돈을 어떤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툭 내던지거나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투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험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adventure라고 있고요. 다음에 요의 형용사이 두 가지가 있네요.
adventurous하고 adventitious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adventurous부터 볼게요. adventurous는 뭐냐면 어느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모험을 깔고 가는 겁니다. 어떤 위험을 안고 그쪽으로 에드가 붙었으니까 쪽으로 한번 가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나가보려는 마음으로 OUS가 붙으면 무조건 full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모험심이 강하다. 모험을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대담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모험적이다. 그래서 모험적인 그 다음에 대단한 이런 뜻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adventurous 그 다음에 클리어를 해보고요. adventurous는요. 어디에 느닷없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느닷없이 다가오는 그러니까 아까 느닷없이 다가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고 이거는 느닷없이 그냥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 예상하지 않고 우연적인 뭐 우발이 그다음에 아니 뭐 우연히 얻은 뭐 이런 말로 오다 가다 만난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걸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adventurous 이거 튀어나가고자 하는 마음 이건 느닷없이 다가온 거 adventitious 자, 발음이 adventitious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이 발음 거의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than을 강하게 해주세요. adventurous, adventitious 이렇게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어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ventilate. 자, 창문 옆에 있으시면 창문 한번 보세요. 창문을 보시면요. 자, 창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요. 자,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요.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걸 ventilate라고 해요. ventilate. 말뜻 이해되시나요? 나가고 다가오고 이런 거죠. 자,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기나 액체 등이 IL은 뭐냐면 쉽게야. 쉽게. IL이 들어있으면 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기에 쉽다라는 얘기고요. 공기나 액체 등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환기하다 그죠. 환기하다. 환기하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환기하다, 정화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아니면 그래서 창문이 열면 결국 구멍이 생긴 거 아니에요? 구멍을 내다라는 동사로도 씁니다. 구멍을 내다. 환기하다, 정화하다, 구멍을 내다. ventilate 요거의 명사형이 ventilation입니다. 환기가 되겠죠. 환기, 그다음에 통기, 환기 뭐 이런 말로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배출 이런 말로 ventilation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invent가 있는데 invent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단어고요. 중학생이신 분들은요. 자, 새로 외워가시면 되겠네요. 자, 머리 안쪽에 마음속에 뭔가 툭 튀어나온다고. 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뭔가 툭 튀어나온다고요. 장윤실 같은 분 있잖아요. 장윤실 같은 천재죠, 천재. 이런 분들 아무도 못하는데 머릿속에 뭐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 뭔가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발명가라고 하잖아요. 인벤터라고. 그래서 인벤터를 생각하시면 이 오화를 뺐죠. 그럼 동사로 쓴 겁니다. 발명하다,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그리고 나쁜 쪽으로 생각해내면 조작도 가능한 겁니다. 좋은 쪽으로만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뭔가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머릿속으로 끄집어내면 조작이란 말이 가능한 거죠. 그런 뜻도 있다는 거, 조작과 날조의 뜻도 있다는 거, 항상 좋은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inventory가 있네요. ORY가 붙었죠? ORY가 붙으면 항상 그런 장소예요, 장소. place. 그럼 안으로 뭔가 들어와서 쌓아두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고조사라든가 재고창고라든가 그런 장소, 재고품이 자, 밖에 시중에 나갔던 물건이 팔리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창고를 재고창고라고 하고요. 거기는 항상 재고 목록이 있겠죠. 상품 목록으로 씁니다. 재산 목록. 그 재고품이 바로 경영하기 전은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목록도 되고요. 재고품도 되고요. 재고 조사도 되고요. 재고 창고도 됩니다. 그게 inventory예요. 발음이 inventory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inventive는요. 아까 뭔가 머릿속에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 즉 발명에 재가 있는 사람.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뭔가 다 그려내. 벌써 머릿속에 막 뭐가 떠오르고 나타나. 이런 사람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이거나 발명의 소질이 있거나 창의성이 풍부한 이런 뜻으로 inventive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워보시고 그 다음에 컨트라빈이 있네요. 컨트라는 반대란 얘기거든요. 컨트라가 반대란. 자, 이렇게 이런 단어 아세요? contrast. 컨트라 대조란 뜻이죠. 컨트라가 반대편이라는 얘기고
st가 서 있다는 얘기야.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대조가 되겠죠. 어찌됐건 contra는 반대쪽이란 얘기고요. V는 변형인데 벤트의 변형인데 ven이 반대로 오거나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온다는 얘기고 반대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서로 반대로 다가오니까 서로 잘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 안 맞으니까 모순되다. 반박하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아이고 카톡이 왔네요. 은진아 좀 이따 할게. 자 어찌됐건 다시 컨트라는 반대고요. 반대로 서 있다. 그래서 컨트라 비긴하게 되면 반대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서로 모순된다. 엇갈린다. 그래서 사람의 주장이면 서로 반박하다. 이런 뜻이 가능합니다. 자, 아이고 은진아. 오케이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모순되다, 충돌하다, 반대하다, 반박하다. 그렇죠. 알겠어요. 자, 이거 끈잡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례, 위반하다, 위반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클리어를 해볼까요? 클리어 해보고, 다음에 intervene이라고 합니다. inter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이건 둘 사이에 라는 뜻이고, 영어로 따지면 between의 뜻입니다. 둘 사이에 또는 여러 개 사이에 라는 뜻으로 주로 둘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intervene 하게 되면 둘 사이에 점점 다가온다. 둘 사이에 끼어들다는 뜻이 되겠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다가가는데 둘 사이로 들어가. 그럼 중간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중재하는 거 아닌가? 서로 싸운 상황이라면 개입하고 중재하는 거, 말참견하고 간섭하는 거 이런 뜻이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intervention 하게 되면 이건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에 끼어 들어감. 그래서 개입, 조정, 간섭, 개입, 그게 intervention. 발음하실 때 intervention이 아니고요. 자, 이거 발음 보실까요? n 다음에 있는 t는 항상 n처럼 n화돼요. 그러니까 intervention 이렇게 발음하세요. intervention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클리어를 해보고, 자, 여기도 네 덩어리가 있네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첫 번째 단어가 convene이에요. convene. 모두 다 함께, 자, 물고기 그림에 컨 여기 있어요. 눈에 컨이 붙어 있으면 모두 다 함께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전부 모두 다 함께 완전히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말이 컨이에요. 그럼 모두 다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모여요. 다 모여요. 다 모여. 그래서 뭐 하는 거? 집합하는 거예요. 모이다, 집합하다, 소집하다, 회합하다, 개최하다. 다 모여서 뭔가 모임을 갖는 걸 개최라고 하죠. 그래서 컨빈에서 뭐가 나왔냐면 컨벤션을 같이 나가십시오. 컨벤션은 뭐냐면 지어볼까요? 컨벤션. 이거 완전 좋네. 컨벤션은 모두 와서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다 모여서 뭐죠? 집회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또는 대표자 대회 이런 말 하잖아요. 무슨 전국구 무슨 대표자 대회 할 때 컨벤션. 그래서 저쪽에 광화문에가 무슨 컨벤션 센터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모이는 venue예요, venue. 그래서 잘 모여서 뭐 한다? 집회 같은 거 하는 거죠. 또 하나 옛날부터 자 이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나왔던 전통 같은 것들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도 버려지지 않고 계속 같이 오면 관습이라 부르는 겁니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아직도 추석도 세고요, 설도 세잖아요. 그게 뭐였죠?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농경 문화에서 서로 모이려는 습성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시대와 함께 계속 함께 같이 다가오는 걸 그걸 뭐라고 한다? 컨벤션, 즉 관습 또는 인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의 형용사가 컨벤셔널이에요. 컨벤셔널 하게 되면 형용사고요. 전통적이다, 관습적이다, 관례적이다. 그래서 관습적이니까 옛날부터 했던 거잖아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평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컨벤셔널에. 자, 전통적이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좀 나쁜 뜻으로 말하면 식상한 뜻도 있어요. 식상하고 진부하다란 말이죠. 진부한. 진부한이 뭐라고요? 식상한.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식상한 진부한. 이런 뜻도 있다는 걸 독해하실 때 굉장히 컨벤셔널, 전통적인, 관례적 이런 뜻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는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평범하다, 진부하다, 식상하다 이런 뜻도 부정적인 뜻도 갖고 있다는 걸 함께 꼭 챙겨 두시고요. 컨비니언트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자, 우리 동네 앞에도 벌써 CVS 이렇게 써있죠? CVS, Convenient Store. 자, 누구나 함께 다 오기 편하다고요. 그래서 편의점이라 부르는 겁니다. 다시, 우리 집 앞에 있는 CVS는 뭐였다? Convenient Store의 약자였던 거야. 그래서 Convenient, 편리한, 누구나 함께 올 수 있다. 그래서 편리한, 간편한,
그러면 형편이 좋다 또는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접근이. 거기 가기 편하니? Is it convenient to go there? Convenient. 이렇게 가기 편하냐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짜리 넘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venue, avenue, revenue 다 venue가 들어있네요. venue란 단어부터 볼게요. venue라고 발음하고요. 자, 이 venue는 특히 이럴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서 where is the venue of Korean people? 이렇게 물어보면 I think 주로 어디서 모이냐면요. 34번가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34번가. 자, 34번가가 거기에 은행이 있어요. 뉴욕 맨하튼에 은행 34번에 가면 은행이 있거든요. 우리 은행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요. 그 앞에 가면 금강산이라는 그 큰 한국 그 크라운 레스토랑이 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어이구 그래요. 연락 드릴게요. 어찌됐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곳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뭐랄까 현장, 개최지, 주로 모이는 곳 또는 범죄 같은 것이 벌어지는 저 범죄가 벌어지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겠죠. 범죄자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뭐 범행지 뭐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범행이 벌어졌다면 거기가 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도 되죠. 소송 원인의 발생지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가장 좋은 건 서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커맨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곳이란 뜻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버뉴가 있죠. N은 AD의 약자고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갑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New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길이란 뜻이 있어요. 길, 갈이 아니라 길.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어느 쪽으로 가는 길.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미국 가면 글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Avenue란 뜻입니다. 큰 길이란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는 큰 길이라고 드시면 되고요. 뭐 가로수길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추상적인 의미일 때는 길이란 뜻 외에 수단, 방법이란 뜻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물리적으로 큰 길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녀의 마음에 도달할 길이 없어. 그럼 그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는 길이란 뜻이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큰 도로, 가로수 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미국 갈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표지판에 A, B라고 적혀 있는 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마지막 단어입니다. revenue. 이거는 다시죠. 다시 찾아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되돌아서 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내면 정부로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정부에 뭐가 되냐면 정부죠, 정부. 정부에 세입이 되는 거예요. 수입원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요, 교육과 국방과 이런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걷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수입이 될 것이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입이 되겠죠. 다시 한번 돈을 국민이 주고요. 정부는 서비스로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되지만 동시에 돌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입, 세입,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venue가 되는 겁니다. 정부의 총 수입원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해하실 때 마지막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힌트가 아니라 아시면 되게 편한 겁니다. 만약에 the revenue 그럼 수입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국세청이라는 뜻이에요. 국세청이 뭐 하는 곳이죠? 세금을 걷어가는 곳이잖아요. 또는 국세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더가 붙으면 또는 세무서라고 생각하시면 독해하실 때 좀 편하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come이란 말 어떻게 다가오는 거. 자, 오다가 아니라 다가오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가까워지니까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come과 턴업의 뜻을 쓰였던 then과 venue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